자, 오늘의 팟캐스트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. 자, 왜 무거워졌는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너가 얘기해, 개새끼. 생존팀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낙오가 됐습니다.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마 할 것 같습니다. 네. 썸네일에 그냥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주제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. 끝내는 거야 지금. 아니. 폐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없으니까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뜻이 있어서 이쪽에 생각이 있어서 왔을 텐데 중간에 왜 포기하는지 궁금하고, 그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당장 바로 그만두자마자 회사로 다시 재취직을 한단 말이야. 뭐 어떤 처음부터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, 너무 본인 입맛에 맞는 스케줄로 지금 우리의 배려는 전혀 없고 오로지 잠깐만. 간단하게 질문. 오케이. 한 개씩. 오케이. 너무 오케이. 잠깐만. 터졌네. 왜 화가 나 있어 이 새끼야. 나는 좀 감정이입이 좀 된다. 근데 원래 다시 하나만 해줘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왜 4개월 만에 포기했고 어떻게 회사로 바로 입사를 다시 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4개월 만에 포기. 뭐 어떻게 보면 4개월인데 중간에 힘들었어도 그래 애들이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버텨보자 해보자 하다가 나의 연봉을 포기하고 여기 왔으니까 그나마 뭐 그렇게 쉽게 일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편안함과 약간의 뭐 돈벌이 요렇게 생각은 왔는데 일하다 보면 이제 빡센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빡센 스케줄. 말이 내 편집하기 너무 힘들다. 오케이 천천히 슬로우. 난 너무 빠르고 자꾸 요거 갔다 저거 갔다 하니까. 4개월 만에 끝난 이유는 이제 생각에 끝에 다다른 거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? 결정적인 이유는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스트레스랑 몸? 몸만 힘들면 상관없는데 스트레스까지. 청소가 몸으로 하는 거니까 힘든데 그럼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? 지금껏 내 일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뭐 물론 있긴 있지만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 내 자신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랑 진짜 친구들과 동생들의 목을 해야 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욕 안 먹게끔 하는데 변수가 일어나면 그 뒤에 스케줄이 좀 약간씩 밀리잖아. 요런 이제 시간적인 압박과 더 이상 뒤로 뭐 딜레이 되거나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스트레스. 정리를 하자면 친구들이 여기 있어서 좀 편하게 생각하고 좀 왔는데 그렇게 편하게까지는 아니에요.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. 스케줄에 관련해서 그 와중에 네 일이 하나도 없었다. 이게 맞아? 요거 말이 맞아. 오케이. 가장 큰 거는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만 가면 엄청난 생각을 해. 진짜 표현을 안 할 뿐이지. 이게 맞나?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단지 실천을 안 해서 내가 문제인 거고 또 표현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였지. 38살 동안 이렇게 계속 성격이 고쳐져 버리니까 도구 여기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쉽게가 안 돼 솔직히.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재취업이 가능했나. 그거는 난 니는 그거잖아. 미리 이 새끼 나가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이거 근데 의심하는 거잖아. 의심이라기보단 역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. 근데 조금 이제 우린 친구인데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설명을 고통을 좀 대화로 풀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하지 않았나 혼자서. 대화를 해보려는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.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았나. 결정만 해놓고 답만 줬나. 그것도 좀 궁금해. 이건 내 색안경 선입견 벽일 수도 있는데 이제 도코랑 이야기적으로 뭐 카톡이든 뭐든 도코가 뭐 이렇다 하면은 도코 입장에서는 아니다 해라, 아니 할 수 있다, 아니 해야 된다, 아니 맞다. 강압적이었다.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도코한테 뭐 표현을 안 한 것도 뭐 물론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뭘 내가 던지면 도코는 이렇게, 뭘 던지면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계속 나는 이제 도코래. 말해봤자 어차피 똑같다. 똑같은 결과값이다. 너가 강압적이었대. 어차피 질문해봤자 똑같은 답이었대. 그런 게 정말 컸어. 도코 왜 굳이 나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. 그럼 지금 도코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데. 그건 또 뭘 또 도코 때문인가?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대충 정리하고. 뭘 또 도코 때문이야. 근데 이게 아까 첫 번째 그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지분 중에 하나가 몸적으로 힘든 거하고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안에서는 이제 일을 못 한다는 그 자괴감이라
생각이 그렇지. 될까요? 근데 이게 사실 정우 형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근에 그 창원에 있는 동생, 그 동생도 지금 그만둘까 말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을 못 다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못 이기더라고, 이 부담감을. 왜냐면 자꾸 나는 일을 받아서만 한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은 청소 창업을 해서 좀 살아남으려면 결국에 내 일을 해야 빨리 따야 되는구나. 결국에 다시 돌고 돌아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. 사실 정우 형이 막 일이 들어와, 지금 들어와 스케줄표에 막 형 스케줄표를 막 넣고 있어. 그럼 과연 그만뒀을까? 마무리 힘들었어도 그러지 않았을까? 왜냐면 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일을 끝냈을 때 그 성취감을 모르잖아요, 맞죠? 진짜 스마일 청소의 오더를 만약에 하나라도 해봤으면 그게 좀 아쉬운 거죠. 저는 그냥 5만 원을 벌어도 내 일을 해서 5만 원 버는 거하고 남일해서 10만 원 주는 거하고 정말 말도 안 돼.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청소 창업했을 때 번 돈이 3만 원이었거든요. 무료 청소해서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. 너무 감사해서. 그래서 그걸 봉투에다가 넣어두고 항상 출퇴근하면서 보면서 약간 마음을 다졌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. 왜 조금 더 해보지, 약간 따보지, 오더를 한번 땄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. 저도 이제 직원들이나 친구가 왔을 때 해라 1부터 10까지 다이렉트로 꽂아주는 이유는 애초에 하지를 않으니까 해야 도와줄 수가 있다. 숟가락을 들어야 뭘 반찬을 올려주지, 이런 개념입니다.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, 그 사람의 이제 열심히 하는 모력을 보는 거지 일을 따오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. 그거는 도와주면 되니까 숟가락을 들어야 반찬도 올려주고 밥도 떠먹여주지. 그렇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? 홀가분해?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 홀가분해. 솔직히 좀 홀가분해. 그 전에는 진짜 너희들에 대한 미안감, 내 혼자처럼 내 일을 따야 되는데 집에만 가면 이걸 뭘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하고 내 스스로 그냥 나자빠져 있고.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. 형님이 회사 생활을 하셨을 때도 퇴근하고 오면 집이라는 공간은 쉬는 공간이고, 그렇지. 아무것도 그냥 오로지 내려놓는 공간인데, 그렇지. 사실 우리는 이 청소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는 게 출근과 퇴근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. 많이 지금은 힘들어. 나도 뭐 우리 중에서도 그런 패턴이 아닌 사람이 많지만 초반에는 새벽부터 일 나가고 집에 가면 애기 보고 블로그 쓰고 밥 먹고 애기 재우고 잠들면 12시 1시야. 우리 모두 이제 이런 패턴을 한 거지.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너는 이제 그 패턴을 안 한 거고, 안 해서 안 된 거고. 사실은 맞지.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가 좀 닿았으면 좋겠다.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. 네, 그렇습니다. 선택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선택 뭐냐면, 청소 창업을 했어. 그냥 누군가가 주는 일을 이렇게 받아서 난 일당만 받아서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선택인 거죠. 근데 이제 정우 형님은 그게 아니라 나도 내 걸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부딪히면서 힘들어졌던 거고, 그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. 현수가 그거 얘기해줘. 3개월 차 때쯤에 지도 나가려고 그냥 딱 요맘때쯤에 지는 잡혔잖아. 퇴사 결심 선배로서 그때의 너의 감정과 너가 그때 잡혔을 때는 왜 잡혔는지, 그리고 그걸 잡혔을 때 버텨서 지금까지 왔잖아. 그랬을 때 뭐가 좀 달라졌는지, 뭔가 뭐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일단 정우 형이 나가는 이유에서 첫 번째는, 우리는 일이 끝나도 또 집에 가서 난 오늘 또 할 일이 많아, 해야 할 게 또 많아. 정우 형은 쉬는 걸, 이 패턴이 지금 익숙해져 있단 말이지. 쉬고 싶어요. 사실 나도 쉬고 싶지만 우리는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좀 다르겠지만, 이 형은 쉬는 걸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사실 그냥 회사는 마치면 끝나는 거잖아. 거기서 벌써 이제 글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, 마음이. 우리처럼 이게 안 되는 거지 사실. 그리고 나는 잡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, 나는 모든 걸 하면서도 안 됐어. 일이 안 들어왔어. 근데 그때 난 미안했어 엄청, 형들한테. 내가 얹혀서 사는 느낌 같아서. 근데 형들은 진짜 따뜻하게 나 잡아줬고, 괜찮다 하자. 근데 어차피 나는 갈 길은 있었어 뒤에. 근데 나 안 가. 나는 지금 행복하거든. 정우 형 근데 사실 지금 못 느낀 거야 한 번도. 그만큼 노력도 안 했고 그 보상도 안 느껴봤고, 뒤에 뭐 한국 프랜차이즈 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백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길이 있다는 그 마음. 그 벌써 베이스부터 은근히 뭔가 있었던 것 같고,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는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다 갈아 넣었는데도 돈이 이거밖에 안 되네, 이런 생각에 좀 그만둔 것 같은데, 나는 그냥 잡혔을 때 그냥 형들이 나 열심히 해주는 거 인정해주고 괜찮다 우리 같이 해보자, 난 그 말에 뭔가 감사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, 이런 마음으로 난 붙잡힌 거거든.
근데 뭐 느끼는 감정은 서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랬지 나는. 그때 이제 현수를 우리가 잡은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그거였어. 일이 많이 그때 안 잡혔지만 우리가 그 시켰던 그 행위를 진짜 충실하게 했잖아. 우리가 시킨 것보다 그 이상 우리는 그것만 본 거지.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. 그 결과물은 곧 따라올 거야. 그래서 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형들이 전부 다 형제야 좀만 더 해보자 하면서 이제 우린 잡았다. 근데 정우는 그 행위를 안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. 아, 안 맞는구나 이 성향이. 잘 가라. 난 정우이 가는 거에 대한 형이 없어서 슬픈데 근데 가서 그게 또 형 인생에서 그게 맞는 거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정답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. 내 맞아요, 자신이 맞아요.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형은 그 속도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간다 해서 형이 뭐 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성향이 자기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이 이게 틀렸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아 나랑 이건 안 맞구나. 나는 이렇게 회사 퇴근해서 쉬면서 내일을 위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구나.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고 비율 따지면 자영업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. 너가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면 퇴사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. 아 퇴사를. 왜냐면 너 때문에 퇴사를 많이 하니까. 너 때문에 퇴사를 하고 여기 많이 온단 말이야. 사람들이 이게 꿀인 줄 알고. 진짜 이 야생의 세계 혹독함 정우가 이번에 겪었잖아. 이 혹독함.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사람을 좀 현혹시키는 게 있는 거죠. 여러분들 퇴사하십시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들이 먼저 보고 야 유치원 청소 저렇게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돈이 저렇게 너가 된다. 임마 우리 와이프 꼬셔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지금 유리창 청소하겠다. 영상이 형이 저는 되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게 영상이 형이 그거잖아요. 직장인에서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셨잖아요. 그걸 버틴 케이스지.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직장인에서 청소 창업,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넘어온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지금 뭐 2년 이제 2년 다 됐는데 2년 됐다 해서 뭐 아직도 내가 여기에 이제 완전히 그게 된 게 아니야. 정착화된 게 아니야. 몇십 년을 내가 해왔던 행동과 그런 것들이 1, 2년 한다고 바뀌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말해서. 근데 나는 정우 마음을 조금은 이해는 할 것 같아. 정우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붙잡지 못하겠더라고 나는.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니까.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정우가 자기 일을 좀 해보고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뭐 결정했으면 좀 덜 아쉽지 않았나. 나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. 잡을 수는 없고 또 그랬던 것 같아. 그 마음을 알아? 약간. 너 나갈 거야? 약간 아니. 나 말해도 돼? 나 솔직히 어제 놀랐는데 사장님 그 이제 갈 곳 사장님 만나서 타이밍이라는 게 참 지금 오면 그냥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진짜 갔는데 와라 받아줘. 어저께 이제 다시 되돌아갈 곳에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음. 사장님이 지금 당장 돌아오면 원래 다 있던 챙겨주겠다. 직급과 명절 떡값과 상여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죠.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나 이번 주까지만 하고 갈게 얘기했죠. 요걸 얘기해. 여기 이제 정우를 덕호가 데리고 왔잖아. 이제 마지막 소감. 아까 전에 빨리 존나 욕했잖아. 그 개새끼 일단 기분 좋게 보내주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요 친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 공부를 했어요. 예전에는 무조건 된다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. 저도 성장했죠. 안 되는 건 안 된다. 되는 건 된다. 이제 예전에는 미비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. 그래서 다음번엔 실패하지 않겠다. 다음번 또 누가 있어? 뒤에 대기하고 다음번에 있어? 누가 됐든 연락 주시면 제가 그래 잘 가라. 잘 가라. 그래. 고생했습니다. 가는 김에 이제 제 3자의 눈, 3자의 입장에서 정말 난 너희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약에 누가 오잖아? 오면 각자 너희 대표의 그 아씨 청소 못 해먹겠다. 드랍까지 오고. 수고했습니다.